반갑습니다. 소비자 행동론 8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거 집단 영향의 전략적 시사점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거 집단 영향인데요. 보통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광고 전략과 인적 판매 전략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광고 전략에는 전문가적인 어떤 판매원, 그리고 지지받은 광고 모델인데, 광고 모델을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화장품 광고 같은 경우는 유명 탤런트, 또 뭐 미스 코리아 출신의 뭐 어떤 영화 배우, 뭐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인기 연예인,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광고 모델, 또 상품과 어떻게 연결감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려한 모델이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규범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보면 뭐 맛있는 커피, 우아한 머리카락, 쉽게 청소되는 마룻바닥, 뭐 좋은 향기의 포도주, 조용한 안락한 승차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락한 승차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칭찬들이 표현돼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적 판매 전략인데요. 보통 정보 제공적 영향은 판매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정보 원천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내용을 설명을 잘 했을 때 설득될 수 있는 판매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오늘날 광고는 굉장히 홍수처럼 밀려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광고 전략이 또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광고 전략과 인적 판매 전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인적 판매 말고도 다른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중거 집단 이렇게 하면 지금 가족이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보통 패밀리라고 그러죠. 이 가족을 설명한다, 너무 사전적인 것 같습니다. 혈연이나 입양, 결혼 등으로 관계가 돼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어떤 공동체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성원의 집단을 말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성원을 말할 때 가솔이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을 굳이 이야기해라 한다면 가솔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족의 욕구 및 지출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가족 내에 사람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좌우되고, 또 구성원의 연령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욕구와 지출은 달라지더라. 또한 경제성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가솔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핵가족 시대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의 욕구 및 지출 내용을 살펴보는데 중요하게 했던 것은 가족 내 사람 수고 연령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중요하고, 또 몇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가, 일을 하고 있는가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독특하게 들어있는 게 아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크게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생애 주기의 단계를 이렇게 봤는데요. 가족 생애 주기 또 직업 범주 매트릭스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단계를 봤는데요. 35세 미만, 그 다음에 중년층 35세에서 64세까지, 그 다음에 64세 이상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35세 미만에서 독신 1, 그리고 결혼한 젊은 층, 꽉 찬 가족, 독신 부모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에서 결혼 여부에 따라서 독신이냐 기혼자냐 하는 부분을 구분했고요. 아이 유무에 따라서 아이가 있냐 없냐, 또한 6세 이전의 아이가 있냐 없냐, 6세 이상의 아이가 있냐 없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족 생애 주기에 독신이냐 결혼이냐가 차이가 크고요. 아이가 있냐 없냐가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의 단계를 보면서 파악하는 것은 결혼 여부, 아이 유무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케터들은 가족의 중고 집단인 가족의 생애 주기를 파악하는데 초점은 다시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결혼 여부, 아이가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하다. 단지 아이도 6세 이전이냐 6세 이후냐, 이후 아이를 보유하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족 생애 주기에서 단계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족의 의사결정 모델을 봤는데요. 무언가 구매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여기서 구분해 봤습니다. 자, 개별 의사결정이 있고 공동 의사결정이 있는데요. 지금 개별 의사결정이야 각 가족이 엄마가, 아빠가, 아이가 알아서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공동 의사결정일 때가 문제입니다. 공동 의사결정을 할 때를 봤더니 역할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족 의사결정 모델 중에서 공동 의사결정을 할 어떤 품목이 있었다 그랬을 때 역할 분담을 하는데 정보 수집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빠의 옷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정보 수집자가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평가자가 있는데 이건 정보 수집에 오면 영향력 행사자가 있습니다. 장 본인인 아빠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모든 구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엄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매 의도 결정권자가 있는데요. 본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죠. 엄마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가 있습니다. 구매자도 소비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옷을 엄마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들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는 소비자입니다. 자, 그래서 구매자와 소비자에 대해서 일전에 강의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구매자는 옷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소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매자와 소비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 옷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구매자고 아빠는 소비자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사줬습니다. 사는 사람은 구매처에서
총무과라든가 경리과라든가 이쪽에서 구매를 해줬지만, 그래서 거기에 담당자가 구매자죠. 소비자는 일반 직원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매자와 소비자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가족의 의사결정 모델 중에 개별 의사결정이야 알아서 하고, 개별 공동 의사결정일 경우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된다고 봤을 때 마케터들은 누구를 겨냥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 수집자의 영향이 클 것인지, 영향 행사자 대안평가가 중요할 것인지, 의사결정자가 중요할지, 구매자가 중요할지, 소비자가 중요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넥타이를 남성이 사용하기 때문에 100% 남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겠죠. 어느 부분은 넥타이는 선물한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인데, 중고 집단 중에서 가족 의사결정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가족 의사결정 모델인데요. 전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느 의사결정 모델을 보니까 남편 주도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내 주도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의 적절한 균형을 이룬 경우가 있고 또 개별적 등 이런 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남편 주도적, 아내 주도적, 양자 적절한 균형, 아니면 개별적, 이렇게 4가지로 굳이 구분한다면 구분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하려는 소비자 행동에서 이유는 무엇일까? 대상, 상품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주도라면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남편 주도가 많더라는 것이죠. 또 술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주도 내용을 봤더니 음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더라. 주방용품 또 이런 집안용품들은 아내 주도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복잡한 것은 양자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고가일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라든가 어떤 가구 아니면 고가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겠죠. 또한 방학 중에 어디론가 떠나는 휴가, 이것도 양자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들은 구매에 있어서 지각적 위험이 높은 경우 그렇더라. 그랬을 때 서로 상의를 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매 결정이 이걸 구매하는데 가족에게 중요했을 때,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었을 경우는 양자의 적절한 균형을 이뤄서 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빴을 때는 모르는데 시간 압박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양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인구 통계적 집단의 경우도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성이 좀 더 사회생활을 많이 함에 따라서 여성 주도적인 의사결정이 다양한 제품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 과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남편 주도, 아내 주도, 양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 개별적인 결정,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2장에서 논의했듯이 여성이 사회에 진출을 많이 함에 따라서 여성 주도적인 의사결정이 다양한 제품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관가할 수 없다. 이 내용을 가족 의사결정 모델 중에서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구매 과정에서 어린이의 영향인데요. 이 전에 오늘 전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듯이 아이들, 이 어린이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의 의사결정 내용 중에서 소비 욕구, 지출, 소비 욕구와 지출 패턴을 봤더니 결혼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아이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이가 없는지에 따라서, 아이 유무에 따라서 욕구와 지출 금액이 틀려지더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구매 과정의 어린이 영향을 여기서 살펴봅니다. 맞벌이 부부에서 어린이 영향이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자립성을 키워준다는 그런 뜻에서 직접 그들이 구매하는 경우가, 맞벌이 부부 경우 어린이 구매자가, 직접 구매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1인 부모 가족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쇼핑하고 식사 준비에 관여하는 어린이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린이 지분이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족 규모가 점차 작아짐으로써 각각의 가정에서 어린이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여성들의 결혼이 늦어짐으로써, 늦게 하는 문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음으로써 어린이를 늦게 갖게 되고, 그래서 소득이 커진 이후에 아이를 가지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소비가 커진 것도 그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쇼핑, 외식, 패션, 영화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장에서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여성의 영향이 크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은 어린이 영향도 이처럼 굉장히 이 구매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이들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에서 인지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어린이 시장의 특성인데요.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이 마켓인데 1차 시장, 그 다음에 영향력 시장, 미래 시장, 이렇게 보는 건데요. 어린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 욕구, 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본원적 시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소비자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예술 쪽에서 나온 내용들인데요. 어떤 문화 상품 이런 것들이죠. 지금 월드 디즈니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려 하는데요. 디즈니랜드와 함께 디즈니 캐릭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고,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내고, 캐릭터 상품 로고가 들어간 패션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한 소스로 여러 산업 분야에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좋아한 애니메이션부터 놀이기구, 놀이 형태, 또 거기에서 나왔던 캐릭터, 거기 캐릭터를 이용해서 문구, 뭐 왕구, 그리고 패션까지를 원소스에서 멀티 유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 시장이 있고, 그래서 미래 시장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의 의사 결정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린이 제품의 의사 결정 과정을 이렇게 봤더니요, 어린이를 표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어떤 맛, 이미지고요. 부모를 표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은 영양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음식이 있다고 그랬을 때 부모는 영양을 생각하지만 어린이는 맛과 이미지를 생각하더라. 그래서 어린이 대 부모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영양자고 정보 수집은 부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자는 부모일 수도 있고 어린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부모인데 사용자는 어린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구매자일 뿐 사용자는 어린이인데, 그러면 부모 마음대로 구매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인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도표를 만들어 보니 어린이 제품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영양자와 정보 수집자, 의사결정자는 부모와 어린이, 같이 하든지 따로 하든지 협의하든지 고려하든지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거 집단 중에서 가족과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했고, 여성 시장이 클 거라는 것, 그리고 구매 결정권자의 어린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까지를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구전 및 혁신의 확산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구전 부분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예전에는 입과 입에서 전달되는 것, 사람끼리 전달되는 것을 구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SNS 채널을 통한 구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전의 의미는 굉장히 방대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수업할 건데, 대신 지금 구전 부분, 바이럴 부분에 대해서, 바이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8주차 내용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별도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수업의 과정 스케줄 안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염려 않고 그대로 강의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8-2에서 소비자 구전 및 혁신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8-3에서는 구전에 대한, 바이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줄까 합니다. 지금 중거 집단 중에서 가정,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중요했던 것은 가족 생애 주기의 단계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들어갔던 내용은
결혼 여부였고 아이가 있냐 없나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독신인가 결혼인가, 아이가 없는가 있는가, 있으면 6세 이전이냐 6세 이상이냐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가족 의사 결정 모델을 보는데 개별 의사는 간단했으나 공동 의사 결정은 정보 수집, 대안병과 구매 의도, 구매 소비자까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가족 의사 결정 모델을 네 가지로 남편 주도, 아내 주도, 양자 균형, 개별적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서 구분해서 설명을 했으나 여성 주도적인 의사 결정이 요즘 많아졌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가 모든 분야에서 구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8-1 소비자 행동론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8-2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